젊을 때부터 아파도 참고 사셨을 겁니다. 가족 챙기고 집안일하고 일하느라 본인 몸은 항상 뒤로 밀어두셨을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조금 쉬면 낫겠지 하면서요. 그렇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밀어두는데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불편하고 계단 오르내릴 때 신경 쓰이는 게 갑자기 생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병원 가면 큰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왜 계속 아플까요? 연골이 좀 닳았다는 말은 들었어도 정작 왜 아픈지는 명확히 모르겠고요. 지금 나가시면 이 이유를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은 관절이 아픈 게 아니라 관절을 아프게 만든 습관이 먼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연골 타령 아닙니다. 나이 탓도 아닙니다. 이건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무릎만 아픈 게 아니라 허리까지 같이 불편한 분들, 그게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절 아프면 보통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이 들면 다 이렇지 뭐. 이게 가장 흔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착각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나이 탓으로 돌리는 순간 원인을 찾는 걸 포기하게 되니까요. 그냥 참고 살게 됩니다. 병원에서 큰 이상 없다고 했으니까 그냥 견디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병원 검사에서 큰 이상 없다는 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안 아프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장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 구조적 손상은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엑스레이나 MRI로 보이는 뼈나 연골에 심각한 문제는 없다는 거지, 통증이 없다거나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왜 아플까요?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생활 습관, 자세, 몸을 쓰는 방식이 관절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연골이 닳아서 아픈 게 아니라 연골을 계속 닳게 만드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어서 아프다는 겁니다. 관절이 먼저 망가진 게 아니라 관절을 망가뜨리는 생활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무릎만 아픈 분 계세요?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무릎 아프면 허리도 불편하고 허리 아프면 무릎도 신경 쓰입니다. 심지어 발목이나 골반까지 불편한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연히 여러 군데가 동시에 늙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몸이 원래 써야 할 힘의 분산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이라면 발목, 무릎, 허리, 골반이 골고루 힘을 나눠서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무릎이 좀 불편하다 싶으면 무의식적으로 무릎을 덜 쓰려고 하게 됩니다. 그럼 그 힘이 어디로 갈까요? 허리로 갑니다. 허리가 평소보다 더 많은 부담을 받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이게 몇 달, 몇 년 반복되면 허리도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니까 몸 전체를 어정쩡하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 골반, 발목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관절 통증의 악순환입니다만 다행히 막을 수 있습니다. 한 군데 문제가 생기면 그걸 보상하려고 다른 곳에 부담이 가고 그게 또 다른 통증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 군데가 아픈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몸이 힘을 쓰는 방식이 무너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이 이 악순환을 만드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이 문제일까요? 아침에 눈 뜨시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이불 개고 방바닥에 앉아서 TV 틀어놓고 아침 먹고 나서 설거지하러 부엌 가시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미 무릎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불 갤 때 바닥에 무릎 꿇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불을 접으려면 손이 바닥까지 닿아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무릎 꿇는 자세가 됩니다. 금방이면 되는데 뭐 하시겠지만 이불 하나 개는데도 2, 3분은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무릎 앞쪽, 정확히는 슬개골이라는 뼈에 체중이 고스란히 실립니다. 여름 이불이면 그나마 나은데 겨울 이불은 무겁잖아요. 이불 무게까지 더해지면 무릎이 받는 압력은 더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불 다 개고 나면 어떻게 하세요? 방바닥에 그냥 앉으시죠. 다리 쭉 펴고 앉거나 양반다리 하고 앉거나 아니면 옆으로 다리 접고 앉으시거나요. TV 보면서 그 자세로 30분, 1시간 있으십니다. 아침 뉴스 보시고 날씨 확인하시고 채널 돌리다 보면 시간 금방 가죠. 근데 이 시간 동안 무릎은 어떤 상태일까요? 양반다리는 무릎을 완전히 꺾은 상태입니다. 다리를 옆으로 접으면 한쪽 무릎만 계속 압력을 받습니다. 다리를 쭉 펴고 앉으면 그나마 낫지만 허리가 구부정해집니다. 어떤 자세든 30분 이상 유지하면 관절은 그 자세에 굳습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려고 하면 무릎에 틱 하고 걸리는 느낌,
그거 느끼시는 겁니다. 점심 전에도 또 무릎을 쓰게 됩니다. 냉장고에서 반찬통 꺼내서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반찬 덜어 담으시는 분들 계세요. 식탁이나 싱크대에서 하면 되는데 왜 바닥에 앉아서 하실까요? 습관입니다. 젊을 때부터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게 편하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이 최대한 꺾인 상태입니다. 무릎 관절이 견딜 수 있는 각도에 거의 끝까지 간 거예요. 거기에 체중까지 실리면 무릎 뒤쪽 연골에 압력이 집중됩니다. 잠깐만 하고 말지 하시는데 반찬 4-5개 담으면 10분은 좋게 걸립니다. 10분 동안 쪼그려 앉아 있으면 일어날 때 무릎이 펴지지 않는 느낌 받으시죠? 그게 관절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자세 너무 오래 했어 라는 거예요. 오후에는 청소 시간입니다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걸레질 하실 때 어떤 자세로 하세요? 대부분 허리 굽히고 하십니다. 바닥 구석구석 닦으려면 허리를 숙여야 하니까요. 청소기 밀 때도 걸레질 할 때도 계속 허리가 구부정한 상태입니다. 그 자세로 거실 닦고 방 닦고 부엌 닦으면 20-30분은 금방입니다. 허리가 계속 굽어 있으면 허리 근육이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 상태가 오래 가면 허리가 피곤해지고 그 다음엔 아파집니다. 청소 끝나고 나면 바로 쉬세요? 아니죠. 빨래 개야죠. 빨래 개실 때도 바닥에 앉아서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빨랫감을 바닥에 쫙 펼쳐놓고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하나하나 개시죠. 이불 갤 때랑 똑같은 자세입니다. 무릎에 체중 실리고 허리 굽히고 손은 계속 움직이고요. 빨래 개는 데만 해도 15-20분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무릎은 계속 압력받고 있는 겁니다. 저녁 먹고 나서는 어떻게 하세요? 또 바닥에 앉아서 TV 보시죠. 아침이랑 똑같은 자세입니다. 저녁 드라마 보시고 뉴스 보시고 그러다 보면 2시간은 앉아 계십니다. 하루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바닥에 앉아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일까요? 아침 1시간, 반찬 준비 10분, 빨래 개기 20분, 저녁 2시간, 대충 계산해도 3시간 반입니다. 이게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매일 반복됩니다. 일주일이면 24시간, 한 달이면 100시간 넘게 바닥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무릎은 계속 꺾이거나 체중을 받거나 압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나이 들면 다 이렇지 뭐 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닥 생활이 습관이 되면서 무릎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매일 쌓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왜 무릎만 아픈 게 아니라 허리까지 아플까요? 바닥에 앉는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반 다리를 하든 다리를 접든 허리는 자연스럽게 구부정해집니다. 의자에 앉으면 등바디가 있어서 허리를 세울 수 있는데 바닥에 앉으면 그게 안 됩니다. 벽에 기대지 않는 이상 허리는 앞으로 굽습니다. 그 상태로 오래 있으면 허리 근육이 계속 긴장합니다. 근육이 긴장하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러면 뻐근해지고 그 다음엔 아파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닥에서 일어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무릎에 힘을 줘서 일어나는 게 정상인데 무릎이 좀 불편하면 무의식적으로 허리 힘으로 일어나려고 합니다. 무릎을 덜 쓰려는 거죠. 그럼 허리가 평소보다 더 많은 부담을 받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이게 몇 달 몇 년 반복되면 허리도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릎과 허리는 따로 아픈 게 아니라 연결돼서 아픈 겁니다. 우리 몸은 원래 힘을 골고루 나눠서 씁니다. 걸을 때는 발목, 무릎, 골반, 허리가 모두 조금씩 움직이면서 충격을 흡수합니다. 계단 오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느 한 곳이 아프면 무의식적으로 그 부분을 덜 쓰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무릎이 아프면 왼쪽 다리를 더 많이 씁니다. 그럼 왼쪽 다리가 평소보다 더 많은 무게를 감당해야 합니다. 처음엔 왼쪽 다리가 버팁니다. 근육이 더 일하고 관절이 더 움직이고요. 근데 이게 몇 주 몇 달 계속되면 왼쪽 다리도 피로가 쌓입니다. 그러면서 왼쪽 무릎도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양쪽 무릎이 다 불편하니까 걸음걸이가 어정쩡해집니다. 무릎을 덜 쓰려고 보폭을 줄이고 천천히 걷게 됩니다. 그럼 골반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허리도 정상적으로 회전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허리가 더 많은 부담을 받게 되고 결국 허리도 아파지는 겁니다. 이게 관절 통증의 연쇄 반응입니다. 무릎만 아픈 분은 거의 없습니다. 무릎 아프면 허리도 불편하고 허리 아프면 무릎도 신경 쓰이고 심지어 어깨나 목까지 뻐근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몸 전체가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걸음걸이가 바뀝니다. 걸음걸이가 바뀌면 골반이 틀어집니다. 골반이 틀어지면 허리가 비틀립니다. 허리가 비틀리면 어깨 높이가 달라집니다. 어깨 높이가 달라지면 목이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면서 전신이 조금씩 불편해지는 겁니다. 이걸 의학에서는 보상작용이라고 합니다.
한 부분의 문제를 다른 부분이 보상하려고 하는 건데 처음엔 잘 버티다가 시간이 지나면 보상하던 부분도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 통증은 한 군데만 집중해서 치료하면 안 됩니다. 무릎만 치료하면 안 되고 허리와 골반과 전체적인 균형을 같이 봐야 합니다. 생활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어떻게 쓰는지를 봐야 합니다. 집안일 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뭘까요? 잠깐만 이것만 하고, 잠깐만 여기만 닦고, 잠깐만 저거 좀 챙기고. 근데 이 잠깐만이 사실은 무섭습니다. 잠깐만이라는 말 속에는 금방 끝나니까 대충 해도 돼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설거지 하실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설거지는 보통 싱크대 앞에 서서 하시죠. 근데 싱크대 높이가 여러분 키에 딱 맞게 돼 있나요? 대부분 안 맞습니다. 높이가 안 맞으면 허리를 약간 굽히고 설거지하게 됩니다. 잠깐만 하고 말 건데 하면서 그 자세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설거지가 5분 만에 끝나나요? 아침 설거지만 해도 10분은 걸립니다. 그릇 씻고 행주로 닦고 정리하면요. 10분 동안 허리를 굽히고 서 있으면 허리 아래쪽 근육이 계속 긴장합니다. 끝나고 나면 허리가 뻐근한 느낌, 그거 느끼시죠? 설거지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연속입니다. 식탁 닦아야죠. 잠깐만 닦고 말지 하면서 허리 굽히고 닦으십니다. 식탁이 낮으면 더 많이 굽혀야 하고 구석구석 닦으려면 몸을 비틀기도 합니다. 그 자세로 3, 5분 닦으시죠. 식탁 다 닦고 나면 이번엔 싱크대 정리입니다. 반찬통 정리하고 조리대 닦고 가스레인지 주변 정리하고요. 이것도 잠깐만입니다. 근데 다 하면 10분 걸립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25분입니다. 25분 동안 허리는 계속 굽혀져 있었거나 긴장 상태였습니다. 오후에 또 뭐 하세요? 빨래 널어야죠. 빨래 넣는 것도 잠깐만입니다. 빨래를 바구니에서 꺼내서 털어서 옷걸이에 걸고 빨랫줄에 걸고요. 이 과정에서 허리를 계속 숙였다 폈다 반복합니다. 빨래 양이 많으면 11~5분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허리는 쉴 틈이 없습니다. 빨래 널고 나서 이번엔 화장실 청소입니다. 병이 닦고 세면대 닦고 바닥 닦고요. 화장실은 공간이 좁으니까 몸을 더 많이 굽혀야 합니다. 특히 병이 안쪽 닦으려면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많이 숙여야 하죠. 잠깐만 닦고 말지 하는데 깨끗하게 닦으려면 5분은 걸립니다. 저녁 준비는 가장 긴 잠깐만입니다. 재료 손질하고 요리하고 그릇 준비하고요. 이것도 전부 싱크대 앞에서 하십니다. 재료 썰 때, 채소 다듬을 때, 국 끓일 때 계속 서 있거나 약간 굽힌 자세를 유지합니다. 저녁 준비만 해도 30분에서 1시간 걸리죠. 하루 잠깐만을 계산해 볼까요? 아침 설거지 10분, 식탁 싱크대 정리 15분, 빨래 널기 15분, 화장실 청소 5분, 저녁 준비 40분, 다 합치면 1시간 반입니다. 이게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매일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별로 안 움직이는데 왜 허리가 아플까 하십니다.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움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같은 자세로 반복해서 움직여서 아픈 겁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는 순간 잠깐만의 가장 큰 문제는 통증 신호를 무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설거지하다가 허리가 뻐근하면 원래는 거기서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근데 금방 끝나는데 뭐 하면서 계속 하십니다. 화장실 청소하다가 무릎이 불편하면 거기서 그만두고 나중에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만 하고 말지 하면서 끝까지 하십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 이 자세, 이 동작은 나한테 부담이야. 그만 좀 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 신호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지나면 통증은 더 이상 신호가 아니라 일상이 됩니다. 아침마다 허리가 뻐근해. 요즘 무릎이 자꾸 걸려. 이렇게요. 그리고 그걸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집 안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도 관절은 계속 일합니다. 시장 가실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에서 시장까지 걸어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10분, 15분 정도 걸으면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걸을 때 자세를 한번 돌아보세요. 무릎이 좀 불편한 분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다리를 덜 쓰려고 합니다. 아픈 쪽 다리에 체중을 덜 싣고 반대쪽 다리로 더 많이 지탱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걸음걸이가 비대칭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더 문제입니다. 한쪽 다리는 계속 무게를 많이 받고 한쪽 다리는 적게 받습니다. 그러면 골반도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허리도 비틀립니다. 처음엔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10분, 15분 걸으면 비대칭이 누적됩니다. 시장 도착할 때쯤엔 반대쪽 다리도 피곤해지고 허리도 뻐근해집니다.
시장에서 장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손에 장바구니 들고 돌아다니시죠. 채소 고르고 과일 고르고 반찬 사고요. 그러다 보면 장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무거운 걸 한쪽으로만 들고 다니면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럼 허리와 골반에 비대칭 부담이 갑니다. 장 다 보고 집에 올 때는 어떤가요? 양손에 장바구니 들고 오시거나 손수레 끌고 오시죠. 무게가 있으니 천천히 걷게 됩니다. 근데 이때 무릎은 평소보다 더 많은 하중을 받습니다. 본인 체중에 장복이 무게까지 더해지니까요.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때 더 조심스럽게 걷습니다. 보폭을 줄이고 천천히 신중하게요. 보폭이 줄어들면 같은 거리를 가는데 걸음수가 늘어납니다. 걸음수가 늘어나면 무릎이 움직이는 횟수도 늘어나고 그만큼 부담도 커집니다. 집 앞 계단 오르실 때가 제일 힘들죠. 계단은 평지보다 무릎에 훨씬 큰 부담을 줍니다.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무릎은 체중의 2, 3배 하중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복이 무게까지 들고 있으면 그 부담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계단 오를 때 손잡이를 잡으시죠. 손으로 몸을 끌어올리면 무릎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근데 손잡이로 몸을 끌어올리면 팔과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어깨도 나중에 불편해집니다. 집에 들어와서 장바구니 내려놓고 나면 온몸이 피곤합니다. 오늘 장 보느라 고생했네 하시겠지만 사실은 장 본 게 문제가 아니라 걷는 방식, 무게 드는 방식, 계단 오르는 방식이 관절에 부담을 줬던 겁니다. 장 보고 집에 오시면 바로 쉬시나요? 아니죠. 장바구니에서 물건 꺼내서 정리해야죠. 냉장고에 넣고 찬장에 넣고 이것도 잠깐만입니다. 정리하다 보면 또 쪼그려 앉거나 허리 굽히거나 하게 됩니다. 밖에서 걷느라 무릎이랑 허리 썼는데 집에 와서도 또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출하고 돌아오면 왠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 드시죠? 나갔다 왔으니 집안일 좀 해야지 하면서 청소기 돌리거나 빨래 개거나 설거지하거나 하십니다. 몸은 이미 피곤한데 쉬지 않고 또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다 저녁 되면 온몸이 욱신거립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뻐근하고요. 오늘 많이 움직여서 그런가 보다 하시는데 움직인 게 문제가 아니라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인 게 문제입니다. 관절은 쓰고 나면 쉬어야 합니다. 근육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쓰고 또 쓰고 계속 쓰면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손상이 누적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나는 안 그런데 하시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나 얘기네 하실 겁니다. 그럼 통증이 있을 때 어떻게 하세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참는 분들입니다. 무릎 아파도 허리 아파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그냥 하던 대로 하십니다. 집안일 해야 하고 장도 봐야 하고 가족 챙겨야 하니까 아픈 거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파도 참고 불편해도 참고 그렇게 몇 달, 몇 년 지나갑니다. 근데 통증을 참는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통증이 있는데도 계속 쓰면 이미 부담받고 있는 관절에 더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럼 손상이 더 빨리 진행됩니다. 반대 극단은 갑자기 무리하시는 분들입니다. 평소엔 통증 때문에 조심조심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운동해야지 하면서 등산 가신다거나 헬스장 등록하신다거나 하십니다. 몸을 써야 좋아진다는 말을 들으셨으니까요. 근데 관절이 약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강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손상될 수 있습니다. 등산은 특히 무릎에 부담이 큽니다.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 더 그렇고요. 내려올 때는 무릎이 체중을 받으면서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충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등산 갔다 와서 무릎이 더 아파지는 분들 많습니다. 헬스장에서 스쿼트나 런지 같은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시는 것도 위험합니다. 자세가 잘못되면 무릎에 무리가 가고 무게를 너무 많이 올리면 관절이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적당히 천천히 꾸준히입니다. 갑자기 많이 하는 것보다 조금씩 오래 하는 게 낫습니다. 여기서 특히 여성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안일 하실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뭔가요? 남편 아침 차려줘야지. 밥 해야지. 본인은 아침 안 드셔도 남편 아침은 챙기십니다. 국 뜨고 반찬 꺼내놓고 밥 퍼서 상 차리시죠. 이 과정에서 몇 번이나 허리 굽히셨을까요? 냉장고 문 열고 반찬통 꺼낼 때, 싱크대에서 국 뜰 때, 밥그릇 꺼낼 때, 상 차릴 때요. 대충 계산해도 10번은 넘습니다. 그리고 설거지. 남편 먹고 나간 다음 설거지 하실 때 본인은 아직 밥도 안 드셨을 거예요. 나는 나중에 먹지 뭐 하면서요. 근데 설거지는 지금 하셔야 하니까 허리 굽히고 싱크대 앞에 서십니다. 10분, 15분 그 자세로요. 설거지 끝나고 본인 아침 드실 때는 어떤가요?
남편은 상 받아서 먹었는데 본인은 대충 싱크대 옆에 서서 드시거나 아니면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혼자 먹는데 뭘 차려 먹어 하면서요. 아침 먹고 나면 또 뭐 하세요? 빨래 돌리고 청소하고 이불 정리하고요. 빨래통에서 빨래 꺼낼 때 또 허리 굽히십니다. 빨래 넣으실 때도 허리 숙였다 폈다 반복하시고요. 청소할 때는 어떤가요? 청소기 밀면서 계속 허리 굽히고 걸레질하면서 또 굽히고 구석 닦으려고 쪼그려 앉기도 하시고요. 이불 정리할 때는 무릎 꿇고 하시죠. 이불 접으려면 손이 바닥까지 닿아야 하니까요. 하나하나는 잠깐만인데 다 하고 나면 2시간은 지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무릎이랑 허리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손주. 봐주시는 분들은 더 힘드시죠. 아이 안고 업고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요. 아이가 어리면 하루 종일 허리 굽히고 계시는 겁니다. 아이 안을 때는 한쪽 팔로만 안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손으로는 일해야 하니까요. 그럼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아이 업을 때는 허리에 무게가 그대로 실립니다. 아이가 움직이면 허리가 그 무게를 감당하면서 균형을 잡아야 하고요. 기저귀 갈 때는 어떤가요? 바닥에 아이 눕혀놓고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갈아주시죠. 하루에 몇 번씩요. 밥 먹일 때도 계속 허리 굽히고 계십니다. 아이 앞에 앉아서 떠먹이는데 아이 입 높이에 맞추려면 허리를 숙여야 하니까요. 그러면서 손주 보는 게 힘들긴 해도 애들 힘들까봐 내가 봐주는 거지 하십니다. 본인 몸이 아파도 자식들한테 말 못하시는 겁니다. 명절 때는 더 심합니다. 음식 준비하느라 하루 종일 부엌에 서 계시죠. 재료 손질하고 볶고 끓이고 전 부치고요. 싱크대 높이가 안 맞으면 허리 더 많이 굽혀야 합니다. 그 자세로 몇 시간씩요. 제사 지낼 때는 바닥에 앉아서 상 차리시고 절도 하시고요. 무릎이 불편해도 제사인데 어떻게 하면서 하십니다. 식사 준비하고 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정리하고요. 본인은 제대로 앉아서 먹지도 못하십니다. 가족들 먹는 거 챙기느라 부족한 거 없나 살피느라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하시죠. 그러다 명절 끝나면 온몸이 아픕니다. 무릎도 허리도 어깨도요. 명절 증후군이래 하면서 넘기시는데 사실은 며칠 동안 쌓인 관절 부담인 겁니다. 여러분 언제 본인 몸 챙기세요? 가족 다 챙기고 집안일 다 하고 그 다음에 하시죠? 근데 그 다음이 오나요? 보통은 나중에 쉬어야지 하면서 또 다른 일 하십니다. 이것만 하고 저것만 하고 하다 보면 하루가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누우면 온몸이 욱신거립니다. 오늘 좀 무리했나 봐 하시는데 매일 무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병원 가실 시간도 없으시죠. 병원 가려면 시간 내야 하는데 집에 할 일이 많아서 하십니다. 아파도 참고 불편해도 미루고요. 그러다 정말 아파서 못 견디게 되면 그때 가십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상태가 많이 나빠진 후입니다. 가족한테 말씀하세요.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불편하다고요? 안 하시죠. 괜찮아. 이 정도는 참을 만해 하십니다. 왜 안 하실까요? 걱정시킬까 봐서요. 나 하나 아프다고 난리칠 것도 없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집안일은 해야 하고 가족은 챙겨야 하고 본인이 안 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냥 참으십니다. 아파도 불편해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쌓이면 결국 가족한테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지금 조금 불편한 걸 말씀하시고 도움받으시고 쉬시면 나중에 더 심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참고 넘기시면 나중에 거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가족이 더 힘들어집니다. 본인 몸을 먼저 챙기는 게 가족을 덜 힘들게 하는 길입니다. 무릎이 아플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뭔가요? 계단 오를 때 하고 걸리는 느낌, 앉았다. 일어날 때 틱 하고 무릎이 펴지지 않는 느낌, 오래 걸으면 무릎 안쪽이 뻐근한 느낌, 이게 신호입니다. 몸이 무릎이 힘들어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십니다.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한 느낌,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당기는 느낌, 허리 굽혔다 펴면 하고 아픈 느낌, 이것도 신호입니다. 허리가 피곤해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이 신호들을 계속 무시하면 나중에는 신호가 아니라 통증이 됩니다. 그때 가서야 이제 심각한가 봐 하시는데 그 전에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병원에서 큰 이상 없다고 했는데 왜 계속 아플까? 병원은 구조적인 문제를 봅니다. 뼈가 부러졌는지, 연골이 심하게 손상됐는지, 인대가 끊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뼈가 보입니다. MRI를 찍으면 연골이랑 인대가 보이고요.
이 검사들로 당장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 손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문제가 없으면 큰 이상 없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느끼는 통증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연골이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고 인대가 끊어진 것도 아닌데 왜 아플까요? 일상에서의 통증은 구조적 손상만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세, 습관, 반복 동작, 체중 분산 방식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생기는 통증도 있습니다. 관절이 아프다고 해서 관절 자체만 문제인 건 아닙니다. 관절 주변의 근육, 힘줄, 인대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무릎 관절은 뼈와 뼈가 만나는 곳입니다. 근데 그 뼈를 움직이는 건 근육입니다. 무릎을 펴는 것도 근육, 굽히는 것도 근육이 하는 거예요. 만약 이 근육이 약해지거나 한쪽만 긴장하거나 균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 관절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움직이거나 비틀어지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연골의 특정 부위만 계속 마찰이 생깁니다. 골고루 닳는 게 아니라 한 부분만 닳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그 부위가 먼저 손상됩니다. 그리고 통증이 생깁니다. 근데 엑스레이에는 이게 안 보입니다. 연골이 완전히 닳아서 뼈끼리 부딪히는 수준이 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큰 이상 없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왜 근육이 약해지고 균형이 무너질까요? 매일 하시는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바닥에 오래 앉아 계시면 무릎을 펴는 근육이 약해집니다. 무릎을 계속 굽히고 있으니까 펴는 근육은 안 쓰이는 거죠. 한쪽 다리를 더 많이 쓰시면 양쪽 다리 근육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한쪽은 강해지고 한쪽은 약해지는 거예요. 허리를 계속 굽히고 계시면 허리 뒤쪽 근육은 늘어나고 앞쪽 근육은 짧아집니다. 그럼 허리가 자연스럽게 구부정해집니다. 이게 몇 달, 몇 년 반복되면 몸이 그 상태를 정상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로 서려고 하면 오히려 불편한 겁니다. 몸이 구부정한 상태에 익숙해졌으니까요. 병원에서는 약을 주거나 주사를 놓거나 물리치료를 해줍니다. 이게 도움이 되나요? 됩니다. 당장의 통증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서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아파집니다. 약이 떨어지면 통증이 돌아오고 주사 효과가 사라지면 또 불편해지고요. 왜 그럴까요?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근데 원인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있습니다. 그 원인을 바꾸지 않으면 치료를 아무리 받아도 계속 재발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병원 치료도 받으시되 집에서 하시는 행동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바닥에 앉는 시간을 줄이고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않고 무게를 한쪽으로만 싣지 않고요. 이게 진짜 치료입니다. 약으로 통증을 줄이는 것도 치료지만 통증이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것도 치료입니다. 아니, 예방이 더 중요한 치료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병원에서는 구조적 손상이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약이나 주사로 통증을 줄여줍니다. 심한 경우 수술이나 시술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관절에 부담 주는 습관을 찾아서 바꾸는 겁니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겁니다. 통증 신호가 오면 쉬는 겁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합니다. 병원 치료만 받고 생활은 안 바꾸면 소용없고 생활만 바꾸고 병원은 안 가도 안 됩니다. 특히 통증이 심하거나 일상생활이 불편하거나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면 반드시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병원 가시면 의사가 검사 결과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시죠. 연골이 좀 닳았네요. 뼈 사이 간격이 좁아졌네요. 이런 말씀 들으시면 어떻게 느끼세요? 아, 내 무릎이 많이 나빠졌구나 하시죠. 근데 이게 꼭 심각한 건 아닙니다. 연골이 닳는 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60대, 70대 분들 중에 연골이 전혀 안 닳은 분은 거의 없습니다. 뼈 사이 간격이 좁아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닳았나가 아니라 그게 일상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나입니다. 연골이 좀 닳았어도 통증이 별로 없고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당장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반대로 검사상으로는 별로 안 닳았는데 통증이 심하면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이 정도면 치료가 꼭 필요한가요? 생활 습관으로 조절 가능한가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검사 결과 숫자에 겁먹지 마시고 실제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물어보세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뭘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운동 시작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물론 운동도 좋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고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동작의 순서와 빈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치료가 아닙니다. 거창한 운동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매일 하시는 행동을 조금만 바꾸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정도는 나도 안다 하면서 실제로는 안 하시거나 잘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십니다. TV 보시다가 식사하시다가 한참 앉아 계시다가 하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십니다. 급하게 일어나시는 거죠. 왜 관절에 부담이 될까요? 앉아 있을 때 무릎은 굳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관절도 근육도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거기서 갑자기 체중이 실리면 무릎이 충격을 그대로 받습니다. 이렇게만 바꾸세요. 일어나기 전에 3초만 기다리세요. 그동안 무릎을 살짝 움직여주세요. 다리를 앞으로 쭉 폈다가 다시 접었다가 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발바닥에 체중을 천천히 실으면서 일어나세요. 발 뒤꿈치부터 체중을 싣고 무릎에 힘을 조금씩 주면서요. 3초면 됩니다. 무릎에 가는 충격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십니다. 설거지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계속 하십니다. 청소하면 다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한번 시작하면 중간에 쉬지 않는 거죠. 왜 관절에 부담이 될까요?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관절이 그 자세에 고정됩니다. 근육도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요. 그럼 혈액순환이 안 되고 관절에 영양 공급도 안 되고 결국 뻐근해지고 아파집니다. 이렇게만 바꾸세요. 타이머 맞춰 놓으세요. 20분이면 충분합니다. 20분 지나면 그 일을 멈추고 잠깐 몸을 풀어주세요. 설거지 중이라면 물 잠그고 허리 펴고 팔 돌리고 무릎 굽혔다 펴고요. 30초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시면 됩니다. 청소 중이라면 청소기 끄고 허리 돌리고 무릎 두드려주고요. 이것도 30초로 충분합니다. 잠깐 쉬는 것만으로도 관절이 회복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십니다. 빨래 개실 때 바닥에 쫙 펼쳐놓고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하나하나 계십니다. 반찬 담으실 때도 바닥에 앉아서 하시고요. 왜 관절에 부담이 될까요? 쪼그려 앉으면 무릎이 최대한 꺾입니다. 무릎 꿇으면 슬개골에 직접 체중이 실립니다. 이 자세로 10분, 20분 있으면 무릎 연골의 압력이 계속 가해집니다. 이렇게만 바꾸세요. 의자를 사용하세요. 빨래 개실 때 식탁 의자에 앉아서 하세요. 반찬 담으실 때도 싱크대나 식탁에서 하세요. 의자가 없거나 바닥에 앉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두꺼운 방석을 깔고 벽에 등을 기대고 앉으세요. 그리고 10분마다 자세를 바꿔주세요. 완전히 바꾸기 어렵다면 빈도라도 줄이세요. 하루에 3번 하던 걸 1번으로 줄이고 한 번에 30분 하던 걸 15분씩 2번 나눠서 하세요. 작은 변화만으로도 무릎이 받는 압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십니다. 장 보고 오실 때 한 손에 장바구니 들고 오시거나 양손에 들어도 한쪽이 더 무겁습니다. 그 상태로 집까지 걸어오시죠. 왜 관절에 부담이 될까요?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면 몸이 기울어집니다. 그럼 골반이 틀어지고 허리가 비틀리고 한쪽 다리에만 체중이 더 실립니다. 그 상태로 오래 걸으면 관절이 비대칭으로 부담받습니다. 이렇게만 바꾸세요. 무게를 양쪽에 똑같이 나눠 드세요. 장바구니 2개 준비해서 무게를 반반 나눠 담으세요. 손수레나 카트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밀거나 끌면 손에 드는 것보다 몸에 부담이 덜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잠깐 내려놓고 쉬세요. 5분 걷다가 1분 쉬고 또 5분 걷고요. 끝까지 들고 가지 마시고 쉬어가면서 오세요. 이것만으로도 양쪽 관절이 균형 있게 일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십니다. 계단을 오를 때 빨리 오르려고 하십니다. 한 계단씩 성큼성큼 오르시거나 2계단씩 오르시는 분도 계세요. 왜 관절에 부담이 될까요? 계단 오를 때 무릎은 체중의 2, 3배 하중을 받습니다. 빨리 오르면 그 충격이 더 커집니다. 보폭을 크게 하면 무릎이 더 많이 꺾여야 하고 그만큼 부담도 커집니다. 이렇게만 바꾸세요. 천천히 오르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한 계단씩 발을 완전히 올려놓고 다음 계단으로 가세요. 손잡이를 잡으세요. 손잡이로 몸을 약간 끌어올리면 무릎 부담이 줄어듭니다. 전체 체중을 다리로만 지탱하지 마시고 팔 힘도 같이 쓰는 겁니다. 내려올 때는 더 천천히 하세요. 내려올 때가 올라갈 때보다 무릎에 충격이 더 큽니다. 발을 조심조심 내디디면서 내려오세요. 천천히 오르는 것만으로도 충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십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계속 하던 일을 하십니다. 참고 견디는 거죠. 왜 관절에 부담이 될까요? 통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지금 이 동작, 이 자세는 나한테 무리야. 그만해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고 계속하면 손상이 더 진행됩니다. 이렇게만 바꾸세요. 통증이 느껴지면 멈추세요. 그 일이 중요해도 급해도 일단 멈추고 쉬세요. 5분만 쉬어도 됩니다. 앉아서 쉬거나 누워서 쉬거나 아니면 그냥 서서 몸을 풀어주세요. 통증이 가라앉으면 다시 하시면 됩니다. 단,
처음보다 강도를 낮춰서 하세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쉬는 게 게으른 게 아니라 관절을 지키는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십니다. 집 앞 나갈 때 슬리퍼 신고 나가시거나 오래된 운동화를 신으십니다. 밑창이 닳아도 조금만 더 신어야지 하면서 계속 신으시죠. 왜 관절에 부담이 될까요? 슬리퍼는 발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합니다. 걸을 때 발이 슬리퍼 안에서 움직이면서 발목이 불안정해집니다. 발목이 불안정하면 무릎과 허리가 그걸 보상하려고 더 힘을 씁니다. 밑창이 닳은 신발은 발을 고르게 지탱하지 못합니다. 한쪽이 더 닳았으면 걸을 때 몸이 기울어집니다. 이렇게만 바꾸세요. 제대로 된 운동화를 신으세요. 발을 감싸주고 밑창이 두꺼워서 충격을 흡수하는 신발이면 됩니다. 밑창이 닳았으면 바꾸세요. 아직 신을 만한데 하지 마시고 밑창 상태를 확인하세요. 한쪽이 더 닳았거나 쿠션이 꺼졌으면 새 신발로 바꾸는 게 낫습니다. 집 안에서도 맨발보다는 실내화를 신으세요. 바닥이 딱딱하면 발과 무릎에 충격이 갑니다. 신발만 제대로 신어도 하루 종일 관절이 받는 충격이 달라집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십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 허리만 굽혀서 줍습니다. 다리는 쭉 펴고 허리만 앞으로 숙이는 거죠. 왜 관절에 부담이 될까요? 허리만 굽히면 허리에 모든 부담이 갑니다. 특히 물건이 무거우면 허리 디스크에 압력이 집중됩니다. 이 동작을 하루에 몇십 번씩 반복하면 허리가 상합니다. 이렇게만 바꾸세요. 무릎을 굽히고 앉아서 주우세요. 허리는 세우고 무릎을 굽혀서 몸을 낮춘 다음 물건을 잡으세요. 아니면 한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주우세요. 완전히 앉는 것보다 부담이 덜합니다. 무거운 물건이면 더 조심하세요. 물건을 몸에 바짝 붙인 상태에서 일어나세요. 팔을 쭉 뻗어서 들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 허리가 혼자 힘쓰지 않게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십니다. 설거지하거나 요리할 때 한자리에 계속 서 계십니다. 움직이지 않고 같은 자세로요. 왜 관절에 부담이 될까요? 오래 서 있으면 무릎과 발목에 계속 체중이 실립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근육도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럼 다리가 붓고 무릎이 뻐근해집니다. 이렇게만 바꾸세요. 체중을 이동하세요. 한쪽 다리에만 서 있지 말고 몇 분마다 체중을 반대쪽 다리로 옮기세요. 발을 움직여주세요. 제자리에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거나 발가락을 움직이거나 하세요. 이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됩니다. 받침대를 사용하세요. 싱크대 아래에 낮은 받침대를 놓고 한쪽 발을 올려놓으세요. 몇 분마다 발을 바꿔가면서요. 이러면 허리와 무릎 부담이 줄어듭니다. 같은 자세로 계속 서 있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십니다. 누워있다가 바로 벌떡 일어나십니다. 상체를 확 일으켜 세우고 그대로 일어나시는 거죠. 왜 관절에 부담이 될까요? 누워있을 때 허리는 완전히 이완된 상태입니다. 거기서 갑자기 상체를 일으키면 허리에 순간적으로 강한 힘이 들어갑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하시면 허리 디스크에 부담이 갑니다. 이렇게만 바꾸세요. 옆으로 돌아 누우세요. 누운 상태에서 바로 일어나지 말고 먼저 옆으로 몸을 돌리세요. 그 다음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리면서 팔로 상체를 밀어 올리세요. 허리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팔과 다리 힘을 같이 쓰는 겁니다. 앉은 상태에서 잠깐 있다가 일어나세요. 침대 끝에 앉아서 3초 정도 있으면서 몸을 깨운 다음 일어나세요. 옆으로 돌아 누워서 일어나면 허리가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 관절은 나이보다 습관을 먼저 봅니다. 70대인데도 무릎 멀쩡하신 분 있고 50대인데도 무릎 아프신 분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20년인데 결과는 반대인 거죠. 왜 그럴까요? 나이가 아니라 습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생 몸을 어떻게 써왔는지, 관절에 어떤 부담을 줘왔는지가 지금의 상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습관을 바꾸면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좋아지는 건 보장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미 손상된 연골이 다시 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더 나빠지지 않게, 통증이 심해지지 않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필요한 건 거창한 치료나 운동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관절이 아픈 건 나이 탓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70대인데도 무릎 멀쩡하신 분이 있고 50대인데도 무릎 아프신 분이 있습니다. 차이는 나이가 아니라 평생 몸을 어떻게 써왔는가입니다. 바닥에 얼마나 자주 앉았는지, 같은 자세를 얼마나 오래 유지했는지, 통증을 참았는지 쉬었는지요. 병원에서 큰 이상 없다고 해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생활 속 반복 동작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엑스레이에 안 보인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검사상으로 문제 없어도 아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증의 원인은 구조적 손상만이 아니라 매일 하시는 행동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 선생님께 검사 결과만 듣지 마시고 생활에서 뭘 조절해야 하는지도 물어보세요. 그리고 무릎과 허리가 같이 아프신 분들은 기억하세요. 몸이 힘을 쓰는 방식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한 곳이 아프면 다른 곳이 보상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상하던 곳도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치료하면 안 되고 전체적인 균형을 봐야 합니다. 여성분들께는 특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참고 사셨는데 이제는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가족 챙기고 집안일하고 본인은 뒤로 밀어두셨죠.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요. 근데 그렇게 쌓인 게 지금 무릎과 허리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본인 몸을 먼저 챙기세요. 아프면 말씀하세요. 가족한테, 의사한테요. 불편하면 도움 요청하세요. 나 하나 불편한 거 가지고 난리칠 것도 없지. 하지 마세요. 지금 참고 넘기면 나중에 더 아파져서 거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가족이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본인 몸을 챙기는 게 결국 가족을 덜 힘들게 하는 길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거창한 운동 시작하실 필요 없습니다. 병원부터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것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앉았다가 일어날 때 3초만 천천히 준비하고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기 전에 무릎을 살짝 움직여 주세요. 다리를 앞으로 쭉 폈다가 다시 접으세요. 그 다음 발바닥에 체중을 천천히 실으면서 일어나세요. 급하게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요. 이것만으로도 무릎에 가는 충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TV 보시다 일어나실 때 한번 해보세요. 내일 아침 식사하시고 일어나실 때도요. 3초면 됩니다. 3초가 무릎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것들도 기억하세요. 같은 자세를 30분 이상 유지하지 마세요. 중간에 잠깐이라도 몸을 풀어주세요. 바닥보다는 의자를 선택하세요. 바닥에 앉아야 한다면 방석을 두껍게 깔고 자세를 자주 바꾸세요. 통증이 있을 땐 참지 마시고 쉬세요. 쉬는 게 게으른 게 아니라 관절을 지키는 겁니다. 무게를 한쪽으로만 들지 마시고 양쪽에 나눠 드세요. 계단 오를 땐 천천히 손잡이를 잡고 오르세요. 이런 작은 조절들이 모이면 관절이 받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통증이 계속되거나 일상생활이 불편하거나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면 반드시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특히 이런 증상이 있으면 빨리 가셔야 합니다. 무릎이 붓고 열이 나는 경우,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려운 경우,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거나 굽혀지지 않는 경우, 걸을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아픈 경우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경우, 이런 증상들은 단순 근육통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사 받는 게 무섭거나 결과 듣는 게 두렵다고 미루지 마세요. 빨리 알수록 빨리 조치할수록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미 손상된 연골이 다시 자라는 건 아닙니다. 다른 연골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근데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아파지지 않게, 통증이 심해지지 않게 일상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필요한 건 거창한 치료나 비싼 운동 프로그램이 아니라 매일 하시는 작은 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겁니다. 3초 준비하고 일어나기, 20분마다 자세 바꾸기, 바닥보다 의자 선택하기, 통증 있을 때 쉬기,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와서 바꿔봤자 소용있을까 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1년 뒤, 2년 뒤에 시작하는 것보다 오늘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60대에 시작하는 게 70대에 시작하는 것보다 낫고 오늘 시작하는 게 내일 시작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관절은 나이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나도 이런 습관이 있었는데 이렇게 바꿔봤더니 좀 나아졌어요 같은 이야기들요. 서로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 본인 몸을 챙기는 게 가족을 덜 힘들게 하는 길입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챙기는 게 미덕입니다. 오늘부터 3초 준비하고 일어나세요. 그 3초가 무릎을 지킵니다.